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는 회사에 애니메이션을 쭉 만들어본 사람입니다. 오늘 뭐 그냥 대단히 이렇게 전략적이고 골치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비슷한 전공을 가진 선배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뽀로로라는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좀 설명하는 게 오늘 주된 내용인데, 뽀로로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뽀로로를 보던 애기, 그리고 그 애기를 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사이에 있는 나이 젊은 사람들, 또 되게 애가 다 큰 좀 장년층의 어른들은 사실 뽀로로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은 없고 그냥 캐릭터만 알고 있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애들 보는 거라서 큰 재미는 없는데 한번 동심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에피소드 하나를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을 원래는 최근에 이제 시즌 4가 막 방영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 거가 조금 더 그래픽적으로 세련됐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원작 중에 하나 10년 전의 에피소드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저는 좀 더 정이 갑니다. 옛날 것들이. 그래서 이제 크롱의 크리스마스라는 5분짜리 에피소드인데 이거 보고 그리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늦은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신대요. 바로 오늘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야. 그럼. 하지만 못된 짓을 많이 한 어린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데. 갑자기 무슨 청소야? 크롱이 갑자기 착한 어린이가 됐네요. 안녕, 너희들 왔구나.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하기로 했잖아. 그럼 그럼 산타 할아버지 책을 읽더니 잘하고 있어.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서 잘하는 거구나.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모여봐.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파티를 시작하자.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도 자자. 산타 할아버지 꼭 잘 되오시거든. 어휴, 자는 줄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루피, 너희 집에 왜 불빛이지? 혹시 그러자. 저게 뭐지? 꼬마 친구들이 이제야 잠이 드셨고, 이건 오로로 선물, 그리고 이건 크롬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숲속마을 크리스마스 이후의 밤은 이렇게 깊어갔습니다. 하여튼 저런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수다만 근데 이런 애들 애니메이션 얘기하면서 가치가 어떻고 전략이 어떻고 숫자 잘 나오죠. 근데 그거 빼놓고 나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뭐 그런 거를 해보겠어요. 어쨌든 되게 저런 평범하고 그런 아주 수수한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의 60%에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냥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힘보다 해몽이 좋다고 만들어서 잘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더라고요. 왜 저렇게 프로를 좋아하느냐. 근데 지금도 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뭐 애기도 아니고 그런 꼬마들이랑 좋아하게 된 건데 어쨌든 그래서 뭐 해몽을 좀 해보자는 몇 가지의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제목이 멋있는데요.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저희는 이제 저는 원래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저도 이제 여기 디자인 전공자들도 있는 거죠. 저는 산업 디자인과 중에 공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직장에 LG전자 쪽에 잠깐 이제 연구소 쪽에 잠깐 가서 그쪽 제품 기획 좀 하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MP3 플레이어를 다 쓰고 그것도 이제 없어져가지고 휴대폰 다 하지만 옛날에는 삼성의 워크맨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카세트 테이프 넣어서 하는 그걸 이제 텔레폰 스테레오 카세트라고 말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과 아이와가 되게 우리나라 시장의 한 7, 80%를 다 일본 제품이 장악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가서 하는 일은 이제 그런 거를 아하프리라는 LG 브랜드 제품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일이 이제 제가 직장 생활에서
처음 했었던 거고, 처음으로 이제 지금 오디오라는 상품이 거의 매니아들한테는 있는데, 그때는 뭐 예를 들면 대학 들어가고 뭐 다른 애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큰 이렇게 컴포넌트 사주는 게 이게 그걸 가지는 게 굉장히 좀 가오가 쓰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처음 이제 벽걸이 오디오라는 거를 만들고 그런 팀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오래 일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한 2년 좀 남짓한 정도밖에 일을 안 했고요. 일을 그만둔 이유는 제가 들어갈 때는 이게 금성사였어요. 골드스타였죠. 근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좀 LG로 바뀌었어요. LG로 바뀐 다음에 그 캠페인이 뭐였냐면 브랜드 메시지를 줄 때 이제 뭐 지금도 나오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생각해봐도 이제 LG가 날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죠. 저 역시 LG를 별로 사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거는 그랬어요. 뭐 농담이고 하여튼 뭐 애니메이션을 하겠다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이제 영상이 좋았고 영상 디자인 분야에서 영상을 다루니까요. 좋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90년 초중반 정도 됐을 때였는데 토이스토리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어요. 토이스토리 1. 이게 그거를 그 이전에 되게 막 디즈니의 전성 시대였거든요. 뭐 뮬란부터 뭐 인어공주 뭐 정말 디즈니의 그 2D 애니메이션들이 이 세상 영화 기록을 개봉할 때마다 다 갈아치웠어요. 흥행 기록, 수익 기록. 그러던 차였는데 갑자기 삐쭉 픽사라는 스튜디오가 디즈니가 배급은 했지만은 나왔는데 그때 그 스탠드 픽사의 로봇 타이틀 애니메이션 이게 스탠드 애하고 스탠드 아빠가 까까까까 말하고 하는 그 동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딱 보고 그게 재밌다 했는데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보게 됐죠. 근데 제일 신기한 건 그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 3D라는 기술은 어디 뭐 이렇게 실험적으로 시도를 하고 뭐 어디서는 좀 쓰고 어떤 공학 쪽에 어떤 시뮬레이션 툴 같은 걸로 쓰고 이런 거였지. 그리고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하는 방법은 맞는데 그걸 이렇게 상용화해서 어떤 진짜 작품을 만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할 때예요. 근데 그걸 딱 봤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감동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게 아마 그게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뭐 누구는 애니메이션 안 봤겠어요. 뭐 저는 일요일이면 저 때는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거 아침마다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건 다 우리나라 건 줄 알았죠 그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일본 거였는데 근데 그때 뭘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냥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작은 영화를 만들면서 그건 좀 하고 근데 뭐 거의 뭐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대충 했지. 나한테 뭘 성실하게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돌이켜보면은 토이스토리를 본 게 굉장히 약간은 좀 충격이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가장 처음에 그 계기가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LG를 그만둔 건 아니고요. 다시 지루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베란다에서 담배 피다가
그날 그만뒀죠.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뭘 시도하는 거, 뭘 한다는 거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버리는 거죠. 손에 쥐고 있는 걸 놔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버리는 용기가 하는 용기보다 더 굉장히 큰 용기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때 뭐 용기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일단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만두고 나서 그때 2년 좀 넘게 다녔으니까 그냥 퇴직금이라고 해야 한 400 몇십만 원 지금 그때는 지금은 컴퓨터가 싸잖아요. 근데 그때는 맥킨토시라는 컴퓨터가 이게 뭐 퍼드라가 나왔을 때가 하여튼 이러는데 되게 비쌌어요. 한 6, 700만 원 하고 그랬을 때 제일 낮은 기종이 그때 당시에 나온 게 한 5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사는 조그만 한 10평짜리 오피스텔에다 맥킨토시를 산 게 그게 오픈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지 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홀홀 다니시는 총각이라도 일단은 뭐 라면 사 먹을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일을 좀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라는 걸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를 하나 등록을 했어요. 그 회사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파란 서클이 심벌이 그냥 제일 그리고 이제 뭐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제 컨설팅 그래서 오 컨설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나중에 법인으로 바꾸면서 이제 뭐 그런 거 귀찮아하고 저는 의미 남는 거 되게 싫어해서 그냥 OC, ON까지만 쓰고 나머지 다 잘라버리고 오콘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오리지널 콘텐츠 뭐 어쩌고 저는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자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5년이 넘었고 뭐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뽀로로도 만들었지만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 나잘란 박사나 뭐 저런 것들 여기 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그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한 대학원생입니다. 그럼 한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20대 중반이면 한 10살 때 정도 한 10살 초등학생 때 이걸 했을 거예요. 뉴스에서 하는 뉴스예요, 뉴스. 그날 근데 이제 뉴스인데 저 뉴스는 특징이 뭐냐면 진짜로 그 당시 때만 해도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정말 신랄한 풍자를 하면 그 사람의 신변이 좀 아주 굉장히 용기 있어야 되는데 인생에 다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아주 피작살 나는 그런 상황. 더더구나 SBS는 민영방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초창기니까 눈치를 봐야 했었던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에는 좀 뭐하고 그래서 앵커를 하나 받는 거예요. 제가 되게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아침 4시 반에 조간신문을 보고 스크립트를 써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써서 쭉 애니메이틱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완성해서 8시 30분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4분을. 매일! 이게 700회를 했어요. 데일리로. 월부터 금요일까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으니까 한 거예요. 미쳤으니까. 왜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왜 했는지.
돈도 뭐 그닥 뭐 그러니까 뭐 방송국이 돈 원래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저걸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방송국에다가 제작비 안 내도 좋으니까 요 방송이 끝날 때 자막고지라는 협찬사를 공지하는 게 있어요. 이 협찬사의 자막고지를 3초간 두 슬롯을 달라, 2개를. 어떤 현대증권 탁 떠서 3초. 그 다음에 뭐 삼성자동차 이 2개. 이 2개를 팔러 다녔어요. 선배랑 선배 끈은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서실이나 이제 홍보실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주기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그 3초에 그 당시 때 받았던 게 제일 사기를 잘 치면 500만 원 하루 3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좀 사기를 덜 치면 200만 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 6개월 계약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1년 계약도, 어떤 데는 한 3달 계약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500만 원씩 내려면 한 달에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20회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로폴리건이에요. 왜냐면 저거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 때의 퍼포먼스, 이 PC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지금하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로폴리건 모델로 개발을 해서 주로 스토리라든지 스크립트에 굉장히 그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만든 작품인데 하여튼 SBS 8시 30분이라는 프라임타임은 방송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회사는 그냥 요만한데 더더욱 아주 큰 회사도 그 시간대에 방송사고가 하나 많이 내면 못 만들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분을 뭐를 해요? 뭐 사장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뭐야? 그래서 4분 동안 화면 조정 시간 아니면은 뭐 광고를 계속 틀어야 되는데 광고는 심의상 못 틀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획안을 선택해준 SBS 보도국도 문제였고 굉장히 생각 없는 사람이었죠. 나도 문제였던 거예요. 또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문제였고. 하여튼 문제 있는 두 회사가 만나서 문제 있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게 많아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을 해서 이제 한 8시 30분 방향이니까 적어도 7시 정도에는 가야 준비를 하고 남산에 쏘아서 남산에 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한 10분 전에 가는 적도 있고 어떤 때는 퀵 서비스로 가는데 베타 테이프 그래서 항상 대기를 하나를 시켜놔요. 근데 퀵 서비스를 가다가 안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저씨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다시 하나 불러서 그 뒤에 타고 그거를 배달한 적도 굳이만 하여튼 별별 일이었어요. 그리고 뭐 한 번 대단한 사건을 한번 떠들었다가 하여튼 뭐 어디로부터 그냥 무지하게 혼났던 그래서 승리도 되게 부드러워져. 갑자기 그 사건이 한번 나고 나니까 원래는 검열 없이 저희가 모든 스크립을 썼어요. 시사작가하고 저하고 해서 스크립을 썼는데 그 사건이 한번 나고 이제 회장님이 한번 불려갔다 온 다음에는 그러면은 다 검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도가 원래 좀 세야 재밌는 방송인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 그 기술이 리얼타임 퍼포먼스라는 이제 실시간 애니메이션 구현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건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모션 캡처라는 걸 썼어요. 그때 이제 대더 여기를 이용해서 뭐 춤 가르쳐 주는 것도 뭐 가수들 뭐 다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그때 원타임 이동 다수를 있을 텐데 윽박 지르고 해서 뻘게 벗겨가지고 저 센서 붙여가지고 춤추기 아니 왜냐면 백댄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주에 1등한 노래의 댄스를 붙여주는 건데 백댄서가 있는 팀은 백댄서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타임은 지들 셋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쳐야지 뭐 누가 그걸 알아요. 그냥 뭐 그런 게 뭐 있거든요. 하여튼 또 다음에 만든 기고라는 거는 뭐 국내에서는 뽀로로가 워낙 그 1등이니까 다른 거는 다 뭐 그냥 비슷비슷한데 해외 쪽 북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저 지구가 더 강한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은 해외에서 론칭을 했을 때는 뽀로로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을 보였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계속 키워가고 있어요. 이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제 뭐 그런 상품 만드는 회사들한테 라이센스도 주고 뭐 직접 때로는 뭐 뮤지컬 같은 2차 컨텐츠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저 위에 있는 건 이제 요새 스마트 TV 같은 인터랙티브한 그런 윈도우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집에서 하는 교육 옛날 빨간펜 선생님 이런 거 다 없어질 거예요. 저런 것들을 컨텐츠를 이용해서 다시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업이죠.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이게 문화기술 융합대학 문화기술대학 요새 이제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하여튼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크리에이티브 과정을 시스템화하거나 자동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즉시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정 빨래는 검게 빨아야 빨래 잘 빠는 거지. 검정 빨래를 계속 빨아서 희게 빨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라는 건 뽀로로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다고 그 프로세스로 다음 거를 만든다고 해봤자 그러니까 한 5%씩 약간의 어떤 관리 노하우가 남을 뿐이지 사실 크리에이티브 자체는 처음 제로부터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은 좀 기업적인 논리로 좀 성공을 한번 카피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비즈니스 시스템이잖아요. 성공한 모델을 카피하는 거. 이게 본질일 텐데 이거를 카피해 보겠다고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틀을 짜고 사람들을 놀게 했더니 바로 망한 회사가 그런 회사 있잖아요. 왜? 큰 회사가 한 모 영상 사업단이라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가변적이고 애들도 많이 나가고 싫으면 일 안 하고 이게 여기에 본질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대로 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더라도 얘를 뭐 투자자한테 50억 받아서 100억 쓰면 집안 손해일 거 아니에요.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나온 브랜드를 잘 이제 컨텐츠를 잘 브랜드화 시키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경영 쪽이라든지 이런 데 마케팅 이런 데에 있는 기술들이죠. 그렇죠? 그런 노하우들을 가져다가 융합시켜야 되는데 얘하고 얘를 같은 매니지먼트 룰 안에 넣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가슴과 뇌의 밸런싱, 또 우뇌와 잔해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잘 크리에이티브 측면과 대단히 시스템적인,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을 얼마나 잘 밸런싱해 가느냐가 이 사업의 키이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꼭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다도 가동을 씁니다. 하여튼 뭐 뽀로로는 잘 되는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올해 보면은 작년에 이제 이렇게 캐릭터 선진국도 로얄티 두술이 20% 이상이라고 해요. 불법 또는 합법적인데 로얄티를 몇 개 덜 보고하는 경우 다 합치면 20%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정을 하면 올해 작년 2012년은 약 한 1조 정도 추산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한 110개국 정도에서 반영이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통계인데요. 하여튼 한 1,500종 이상의 상품이 있어요. 근데 뽀로로의 타겟이 이제 37세라고 되는데 사실은 26세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5A지의 우리나라 인구는 240만 명입니다. 240만 명의 어린애가 있는 거예요. 26세가. 걔네들이 작년으로 보면 한 6천만 개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가 한 20몇 개씩 매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만 원씩 쓰는 거예요. 30만 원씩 쓰는. 그래서 우리도 놀랬는데 이게 아마 쌀 다음으로 충성도가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물론 쌀값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빈도수로 보면 쌀 다음이다.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가 위주로 사업이 전개되고 이제 해외 사업은 이제 막 열려가고 있는 정도인데, 어느 나라에서 어느 한 브랜드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저렇게 하는 사례가 참 보기 드문 사례예요. 되게 프랑스의 KBS 같은 브랜드가 TF4. 여기서 이제 시청 점유율이라는 건 뭐냐면, 시청률은 보유자 수분의 TV를 2천만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확률이 시청률이라고 해요. 시청 점유율은 TV를 킨 사람 중에 이걸 시청하고 있는 걸 점유율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일찍 했거든요. 7시 정도 넘어서. 근데 7시 넘어서 프랑스 사람들이 TV를 켜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반이 뽀로로 보고 있을 거예요. 점유율로 되게 아주 기록적이래요, 거기서도. 근데 최고의 점유율은 어디서 나왔냐면 알자지라. 혹시 아나요? 후세인 그때 이라크 전쟁을 무지하게 했었던 그때 뜬 방송인데요. 아랍에 이제 전역을 커버한 여기서 93%가 나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테마파크 쪽도 이제
이거는 에버랜드에 있는 빅토리아 극장에서 이제 이 책 11분 30분짜리 입체 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파리 다니던 극장이었거든요. 여기 아주 애물단지 극장, 에버랜드 1000사짜리 극장인데 에버랜드 여기서 조회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걸 여기가 어느 극장인지 여기를 개발해보자고 해서 갔을 때 영화를 틀었거든요. 그냥 기존에 있는 그때 드래곤 길드인가 따로 영화였는데 그 2명 보고 있다고 1000석짜리 극장에서 그래서 완전 실패한 극장인데 이거를 뽀로로 극장으로 바꾸어서 여기에서 여기에 가장 사람이 많이 트래픽이 있는 곳으로 변했고요. 비 오는 날 에버랜드 방문객 수를 평균 2배를 올렸죠. 왜냐면 이건 극장이어서 비 오는 날 잘 안 오는데 많이 오십니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에버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합니다. 그런 파크는 어디에다 이렇게 쭉 크게 만들죠. 막 어트랙션들을 넣고 해서 부지하게 그 장치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건데 결심해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에버랜드 가냐.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에버랜드 가자 이렇게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프리스쿨을 둔 부모와 애들은 거기 가봤자 사실은 너무 간격이 넓고 해가지고 지쳐서 애들 탈 것도 없고 그냥 지쳐서 오는 거죠. 가는데 뭐 차 막히는 주말에 2시간 막 빠져나오는데 2시간 하루 종일 봉사활동하는 날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라이프스타일 파크. 그래서 그냥 쇼핑몰 안에서 백화점, 또 뭐 코엑스 이런 데 있어서 뭐 이마트 이런 쇼핑하는 길에 애 데리고 와서 한 2-3시간 놀게 하는 그런 파크예요. 근데 예상이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져서 그 대성공을 거두고 이 파크가 국내에는 이제 뽀로로 브랜드로만은 한 20대 정도 이제 지금 3개 오픈되어 있고 이제 3개가 더 공사 중에 있어요. 근데 20개 정도를 열 건데 이제 중국은 디보로 9월에 1호점을 중국은 400개쯤 열 수 있어요. 우리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한 우리나라 평수로 한 500평 정도 되는 신도림 파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집계획을 하는 게 유료 외부까지 다 합치면 한 90만 명, 100만 명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30만 평에 3조 들어갔고요. 캐러비안 베이를 빼고 에버랜드만 따지면 1년에 670만 명, 700만 명 집계를 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전체 우리가 20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쓰는 돈은 약 1,000억. 그런데 3조 대 1,000억, 그죠? 아주 조그만 공간이잖아요. 에버랜드는 게임도 안 돼. 다 합쳐봤자. 그런데 얘는 활성화됐을 때에 얘가 가지는 집객은 우리 기대치는 1,500만. 뭐가 테마파크일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른 거죠, 접근이. 왜 그러냐면 에버랜드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입장하고 타기만 하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내가 좋아하는 인형도 사오고 왕구도 사오고 이런 테마파크 입장료 외에 실제 MD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해놨는데도 그렇게 실효적이지 못한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굉장히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교육용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엄마들이 이렇게
애들 놀이터처럼 자주 오는데 애를 좀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느낌이 주고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스튜디오와 포로를 좀 소개를 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포로를 만들 때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절대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복귀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포로의 중요한 단어는 이게 딱 한 줄인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리고 아이에게 좋은. 이게 같은 말 같죠? 다른 말입니다. 하나는 아이 측면에서 본 거고, 하나는 부모 측면에서 본 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슬랩스틱하고 또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굉장히 좀 스피디하고 이런 거는 그 한 2세, 3세 애들은 그런 걸 보면 눈이 바로 가죠. 그러니까 뭐 남들 거 뭐 얘기해서 그러는데 XX 레인저 다 말은 안 했어요. 뭐 이런 거는 사실 유럽에서 방영 금지예요. 정부관청에서. 그거 뭐 매일 하는 게 뭐냐면 또 나타나야 되잖아. 악당적이. 그래서 산산이 조각내고 터트리고 뭐 옆발차기 하고 뭐 그래야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애들이 자꾸 보고 반복해서 보는 성향이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그 반복해서 보면 왠지 불안해지잖아요. 야, 이거 내 애가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좋아하는데 실제 그걸 선택해주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거. 이거는 양팔저울도 같아서 그런 교육적인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좀 소프트해지게 하면 애들한테 좀 재미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애들이 흥미가 없어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 된 거예요. 근데 뽀로로라는 거에 그런 XX 레인저는 때려부시는 게 재미다. 또 뭐 어떤 거는 다른 게 재미죠. 근데 뽀로로의 재미는 뭔가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 뽀로로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좀 이상한 게 뽀로로의 철학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해결사 또는 히어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닮고 싶은 거죠. 근데 뽀로로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 딱 열고 나가는 옆집에 있는 애 또는 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닮고 싶은 놈이 아니라 닮은 놈이죠. 이게 뽀로로를 말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 특별하지 않은 거. 평범하고. 그래서 닮고 싶은 애보다 닮았으니까 더 애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뽀로로의 친숙함입니다.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동기는 뭐 일부러는 아니에요. 그때 우리 멤버들 제 애가 2살 그리고 뭐 여기 또 우리 파트너 회사의 애가 5살 또 여기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뭐 아트 부분 하는 사람 1살 또 프로듀서 2살 다 이렇게 그런 애들의 엄마 아빠였어요. 근데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뽀로로를 처음 만든 스태프들은 이걸 무슨 만들어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110개국에 나가서 뭐 1조를 팔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글로벌 전략을 그래서 웃기는 얘기고. 근데 그냥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뭐 사업은 사업이니까 남의 돈 투자해서, 그러니까 우리 돈도 다 들어갔지만은 남의 돈도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사업도 잘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냥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제 1차 고객이 지애였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니메이션 하는데 애한테 쪽팔린 거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쁜 거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얘가 딱 그게 기간이 2년 반 걸렸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얘가 딱 4살 반 때 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휴가로 그런 걸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쌈박질하고 이런 거 그런 게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중요한 동기가 아니에요. 되게 본질적인 창작 동기가 뽀로로의 본질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레나데라는 음악이 이제 뭐 석양에서 이렇게 여자 집 창문 아래인가 뭐 꼭 그런 데서 부르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꼬시려고. 근데 이거는 이 명곡들은 뭐냐면 그 사람 음악적 재능 더하기 그때 애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꼬시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제가 음악은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러자.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모든 거를 할 때 뭐 나중에 또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순수한 것 같아요. 굉장히 본질적인 접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좋아하고 아이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업을 얘기하면 되죠. 그래도 사업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사업을 잘하려고 접근을 하면 자칫 그 본질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느려요. 뽀로로가 프레임 수로 보면 1초의 프레임에서 다른 거보다 비교해서 3프레임 정도 느립니다. 이거 일부러 한 건데요. 애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그만 두고요. 왜 애들이니까요. 빨리 지나가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들이 좀 몇 번 보다 보면 이게 빠져들게 하는 거 아닌가. 또 도라 익스플로러라는 미국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교육은 이런 거예요. 오늘은 소풍을 가다 무지개를 만났는데 뭐 주황 옆에 색깔이 뭐지? 그럼 뭐 초록 아니야, 노랑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멜빵에 사과를 5개 싸가지고 갔는데 원숭이가 와가지고 하나 줬어. 그럼 몇 개 남았지? 4개 뭐 그런 교육이죠. 물론 뽀로로의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여백을 남겨둬요. 산타크로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결국에는 아이들은 혹시 산타가 안 올지 몰라서 크롱을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연극을 해주려고 했는데 산타는 왔잖아요. 뭐 말하자면 크롱이 쌓아놓은 블록을 뽀로로가 발로 차죠. 아니 동생 거를 발로 안 차는 형 봤어요? 그걸 안 차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재미없어지죠, 애들한테. 차는 게 자기인데. 차는데, 그러면은 엄마가 나타나서, 도라는 그렇게 하죠. 도라, 친구의, 블럭은 발로 차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이가 나빠져요. 근데 서로 이제 사이가 나빠서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포비가 와서 어떻게 하면 다시 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친구와 싸웠을 때는 미안해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미안해라고 말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걸 끝내는 거예요. 여기에 요즘 시즌에는 못된 상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상어가 그렇게 뭐 애들 세상에서 못돼야 얼마나 진짜로 막 물어뜯고 그런 상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상어가 항상 못돼도 어느 날은 상어가 친구도 될 수 있네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정도. 아니면은 기보 같은 경우에는 소풍 가는데 비가 왔어요. 그런데 기보한테 선물 비 없애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못하는 거잖아요. 기보가 우산을 선물로 줘요. 기보는 선물 공룡입니다. 근데 우산을 선물로 줬는데 우산 쓰고 갔어요. 근데 역시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이제 양이 있어요. 올리버라는 양 구하러 이렇게 양 비 안 맞게 할 주로 가다가 애니가 이렇게 빗방울에 떨어지는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게 재미있어 해요. 그래서 우산은 비를 피하는 도구만은 아니군요. 악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빗속에 우산 댄스를 하면서 재밌게 놀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지만 폭력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아웃 오브 더 박스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의 개념을 바꾸는 거. 하늘을 알고 싶어요라는 에피소드에는 솔로가 못 날잖아요. 이렇게 펭귄이 새인데 새고. 그러니까 애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근데 날고 싶죠. 그래서 비행사 모자를 쓴 거예요. 내가 그냥 쓴 게 아니라니까.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지붕에서 올라가서 뛰어도 내려보고 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날개 같은 것도 해서 역시 안 되죠. 근데 호비가 가르쳐줬어요. 하늘에서 나는 것만 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는 첨벙 물속에 뛰어들어갔는데 마지막 장면이 물 안에 구름이 물고기하고 새하고 꼬르랑 같이 이렇게 헤엄쳐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속에서 나는 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거죠. 그만큼의 교육이 뽀로로의 교육인 거죠. 굉장히 간접적이고 뭔가 그냥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더라도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들이. 꿈보다 진짜 해보면 좋다. 사실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도 달라라 별나라 얘기 아니에요. 그냥 애들 일상에 일어나는 얘기고요. 애들이 산만해요. 그래서 5분 이상이면 굉장히 갔다 와서 또 잊어먹기 때문에 5분 구성한 것도 이제 다. 처음부터 뽀로로였냐 하면은 그런 게 아니고요. 보면 이런 애부터 이렇게 닌자 분들도 있었고, 이거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펭귄을 막 바꿔서 여러 펭귄을 그려보다 보니까 핑구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하죠. 왜 펭귄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애들 거 있잖아요. 애들 거 5개밖에 없어요, 캐릭터가. 이 단골 손님, 공룡, 그리고 토끼, 쥐, 펭귄, 다른 것.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곰이냐? 곰은 푸어가 있잖아. 너무 센 놈이 있는 거예요. 공룡, 버니, 야, 그것도 비슷해요. 쥐 누구 있어요, 쥐. 야, 진짜 세. 그러면은 토끼, 미피,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펭귄이었어요.
펭귄, 핑구, 얘 약간 어리버리한데 얘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리고 국말 설정을 하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펭귄이 난 거고. 근데 펭귄이 재밌는 게 이렇게 뒤뚱뒤뚱하고 그러는 게 이제 또 이렇게 슬픈 사연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날지 못하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라 펭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이들하고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신체적으로 완벽하지 못해서 뭐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잘 딱 못 맞추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이제 꿈은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를 좀 유니크하게 이렇게 뭔가 구분이 되는데, 구분이 되려면 펭귄을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날고 싶어 하는 꿈을 가진 펭귄. 그래서 걔가 그러면은 무의식을 새길까요? 날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행사 보그라고 모자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뽀로로 라는 거죠. 아까 했죠. 대사가 적고 느리고 그렇다고. 이제 첫 번째 그때는 여기 보면 이게 뽀로로거든요. 아직까지 이 뽀로로가 안 나왔을 때요. 스토리보드를 먼저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일단 그냥 일단 그려놓고 뭐 우리도 뭐 R&D가 있었죠. 근데 기술은 중요하지만 기술을 내 보이려고 하면 이상한 거죠. 옛날에 어느 모 교수가 어느 포럼에서 자기가 되게 소프트웨어를 죽이는 걸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요. 무슨 소프트웨어냐고 했더니 머리카락 휘날리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냥 바람 그 변수를 함수를 탁 넣으면 칼바람, 한이바람 이렇게 넣으면 정말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콘텐츠를 기획을 하면 무슨 바람 여자 뭐 그 웃긴 작품이죠. 아니 그 콘텐츠는 결국에 감동을 위한 건데 그 감동을 위해서 표현적 요소로 취사 선택해서 쓰는 게 기술이지. 그리고 기술을 하는 사람은 훨씬 더 그 감동의 영역에서 놀아야만 진짜로 이 사람은 정말 기술자인 거죠. 정말 디자이너, 그러니까 재주 있는 디자이너하고 정말 슈퍼 크리에이터, 정말 디자이너는 다른 게 뭐냐면요. 재주 있는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려고. 근데 진짜 디자이너는 쓰는 사람을 보는 사람. 나를 보죠. 이런 거예요. 어떤 닭집에서 패키지 디자인 의뢰가 왔다고 쳐요. 처갓집 양념국이나 무슨 동네에 있는 자기 애 이름 딴 무슨 순자치킨, 미니치킨 너무 많죠, 브랜드가. 그거 다 배달하는 거 얼마나 더 근데 그럼 더 예쁘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 구분이 가나? 쟤네 노랑, 빨강 없나? 빨강 또 많이. 근데 그러면 그런 접근을 아무것도 디자인 안 하고 그냥 무해한 골판지 박스에 닭을 딱 둔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저희는 닭으로 승부합니다. BBQ 이렇게 까만 글씨로 쓰면 안 되나요? 디자인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디자인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니크할 수 있잖아요. 훌륭한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한테 디자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기술과 컨텐츠와의 관계죠. 절대로 훌륭한 기술자는 기술을 드러내지 않아요.
감동으로 표현됐으면 훌륭한 기술인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감동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술을 보려고 하나요? 내용을 보려고 하나요? 하여튼 근데 뽀로로의 R&D는 간단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3D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차가운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아용 애니메이션은 스토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우선 딱 봤을 때 시각적 감수성이라는 부분이 제 1차로 애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뜻해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아트 영역의 방법론들이 유아 애니메이션에는 쓰여요. 그래서 종이를 찢어서 만든 그거 있잖아요. 뭐지? 종이 찢어서 만든 네? YT 있어요. 내가 아는 사장이. 그런 것들, 그런 게 왜냐면 그런 느낌,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그런 자연스럽고 이런 느낌들이 아이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3D는 그 대신에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거든요. 하면 3D 보던 애들이 2D 잘 못 봐요. 잘 안 봐요. 그만큼 시각적인 어떤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3D를 어떻게 하면은 따뜻하게 만들까가 제일 R&D의 핵심이었어요. 또 디보를 디보는 막 털실 느낌이었잖아요. 그 털실 느낌을 그 리미티드된 견적 안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게 제일 핵심이었고 항상 전제는 다 기획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털실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디보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면 뽀로로는 팀 작업에 의해서 했어요. 근데 디보는 되게 철저하게 좀 감각 있는 한 사람이 주도했거든요. 근데 모르고 와서 서울만 가면 되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매일 똑같이 하나 팀 작업해서 이 천재가 하나 나왔는데 그럼 걔 밑에 다 줄 세워줘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참. 근데 그 사람 다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사람만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렇게 종이 한 장 가지고 나와서 했거든요. 그림 종이. 이게 이제 여기 뭐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애 방에 매달린 모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얘 그리면서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어느 농장에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사는 가족이 엄마 아빠 애 이렇게 사는 가족이 있었어요. 이 애에 대한 얘기. 이 애는 엄마 아빠가 가난한지 허드렛 일하는지 모르죠. 근데 애들은 다 똑같잖아요. 뭐 사줘, 뭐 가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아이위시. 그 미국에서 이제 전부 다 영어로만 들어요. 근데 이제 사정이 안 되니까 뭘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장난감. 엄마가 천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냐, 퀼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기를 하나 만들어줘서 애 침대 곁에 걸어주면서 너가 잠들면 요 세계 안에 선물을 배달해주는 공룡이 한 마리 있을 거야. 이런 설정이 그게 이제 이거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스토리는 얘가 잠들었을 때. 근데 그거는 거기에는 너무 중요한 그 하나의 모든 게 일단은 매달려 있는 세상이니까 카메라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니크하게 나올 수 있었고 두 번째 털실 질감 그 자체가 굉장히 따뜻해 보여요. 또 보통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를 인형으로 만들면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쇼윈도에 있는 인형을 보면 그 자체가 애니메이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제품과 컨텐츠가. 그것도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엄마가 스티치해서 만든 거니까 팬들이니까 이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그거를 요만한 종이 한 장으로 표현한 그 그림에 다 나와 있는데 뭘 세계적인 동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석적인 데이터, 그런 게 왜 중요하죠? 때로는 5분 내에 답도 낼 수 있는 거고, 때로는 한 사람이 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팀워크도 있고, 그거는 좌삼삼, 우삼삼, 오디터에서 그런 거에서조차도 벽을 가지고 있다면 컨텐츠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상사업단 만들고 나서 똑같은 조직에서 기획이 되길 바랬고 나올 수 있을까? 어쨌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성공 요인은 굉장히 명확한 역할 분담을 가진 컨소시엄의 굉장히 컸어요. 이거는 이제 좀 이런 크리에이티브 전문 회사였고, EBS는 엄마한테 신인도를 가진 아동 전문 장르가 알프닉스는 금강교회에 있는 애니메이션 사업팀 사람들이 나와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애니메이션 사업대원을 충분한 팀이었죠. 이 조화가 또한 성공의 요인이 되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업을 잘못 이해를 하면 영화랑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영상 흥행 사업. 근데 맥도날드 더 닮아 있어요. 브랜드 사업. 애니메이션이라는 브랜드라는 거는 어렵게 정의할 필요도 없이 러브마크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뭘 보고 거기에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브랜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호감이 구매로까지 연결되게 하는 작업이 이제 실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뽀로로를 보고 뽀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뽀로로 장난감이나 뽀로로 과자가 있을 때 그걸 사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열게 하는, 이 러브마크를 찍게 하는 작업을 애니메이션이라고. 애니메이션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일의 방법론으로 쓰이는 거지, 애니메이션 흥행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 창조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애니메이션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사업적으로 냉정하게 만들고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콘텐츠 자체를 방영하고 그걸 비디오로 만들고 이런 거.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머천다이징하고 기타 영역에 성공한 브랜드는 얘는 1%도 안 돼요. 연예인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회사가 그런 회사예요. 이거 마찬가지. 브랜드 관리를 해야 얘가 그 반향이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진실만큼이에요. 잠재주고 관리를 하잖아요. 금방 뽀록나게 돼요. 진짜. 그러니까 계속 얘들한테 좋은 애니메이션을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또 번거의 일부는 지금 이제 뽀로로 서울시만 우선적으로 뽀로로 앰뷸런스를 주는데 병원들을 하고 하는 거예요.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근데 응급실은 기존 응급실을 좀 뽀로로 방을 대처를 해서 좀 아동 응급실로 새로 만들고, 애들이 앰뷸런스를 너무 무서워해요. 아픈 애. 근데 무료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를 스폰서도 받지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물론 명확하게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사업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애들한테 좋은 일을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 아이들한테 어떤 뽀로로를 통한 어떤 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브랜드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처럼 진정성이 있느냐. 그거 진짜요?
진심에서 나와야만 진짜가 되는 거, 진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컨텐츠 비즈니스였다가 두 번째는 머천다이징으로 갔다가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런 틀이 컨텐츠에 기반한 브랜드 비즈니스 전체.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일부는 그렇게 했고 일부는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아이폰에 관심이 있으면서요, 애플이라는 회사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스티브 잡스에 관심을 갖죠. 무슨 얘기냐면 나쁜 새끼가 좋은 제품 못 만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쁜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경영의 틀은 30년 전만 해도 기술, 그래서 초기술 이런 말들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감성이죠. 스토리 경영, 디자인 경영, 감성 경영, 고객이 사랑할 때까지 고객이 만족한 감성이죠. 이제는 그러나 기업의 영속성과 미래는 저는 의식에 달려있다. 그 기업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진짜 아이들을 위한 회사입니다. 또 그런 제품이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재주 가지고 통하는 겁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사람들이 포도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때 그 엄마와 아빠들이 진정성 있게 만든 그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생각해야 되는 이것은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이러라고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의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성공을 하고 방법론이나 기술이나 재주나 이거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썼는데 존 러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말인데 이 말도 참 의미가 있어요. 좀 길게 오늘따라 좀 길어졌구나. 이걸로 이제 설명은 대략 마치고 자꾸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예. 질문이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수료로 질문하시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질문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저도 지금 컴퓨터 그래픽스와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일단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통해서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작업되는지 그냥 만들어요.
그래요. 뭐 우리는 이제 제작을 담당하는 쪽에 이제 제작부문 총괄위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잘 하고 있고요. 근데 분리가 돼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기획과 제작이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작은 제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기획은 이것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수없이 질문을 반복하고 답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기본적 가장 베이직한 크리에이티브까지 끝내는 게 기획의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구현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제작입니다. 그럼 제작이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면 절대 아니에요. 제작도 크리에이티브고 기획도 역시 매니지먼트가 들어가요. 다 공존하고 있는 거죠. 단지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양쪽은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뭐 툴은 적당하겠습니다. 가장 어울리는 툴을 써고 그 해에 있잖아요. 제철 과일 이런 거. 쫙 그 시장을 봤더니 지금 마야 있는 애들이 좀 많이 놀고 있다면 마야를 해요. 맥스가 좀 놀고 있다면 맥스가. 너무 좁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예전에는 A부터 G까지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드밴스한 라인만 애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입니다. 이번에 올 말 정도에 경험할 것 같아요. 올 말 아니면은 내년 여름 사이일 거예요. 사이인데 우리 극장판이 이제 또 영화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내부의 라인이 20% 정도씩 순수한 제작에는 정도를 담당하고 80%는 외국, 중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체를 보는 또는 전체를 핸들링하는 그런 안목과 그런 틀거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틀거리를 가지는 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딱 보는데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전공이 뭐야? 감독이요. 감독이 안무야? 그럼 감독이라는 거는 전공이 감독이 아니라요. 뎁스 있는 자기 분야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이동하면서 경험해 본 거구나.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섭렵을 했을 때 그다음 감독을 하는 거예요. 프로듀서나. 그러니까 이게 전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TV 시리즈로 보면 짧건 길건 간에 지금까지 1400에피소드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없어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고 이거는 밖에랑 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슬림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왜냐면 비는 공간 동안에 50명의 인원이 3달만 비면 50명을 3달 동안 예를 들자면 프로젝터 없이 월급을 주면 한 10년도 날아가거든요. 그거 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곳은 계속 제작 물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분화되는 게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말씀하시면서 모르겠다라고 하셨고 그냥 만들었다고 하셨고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계적인 게 어른들이 보는 아이의 좋아하는 점들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주요 그런 보는 사람은 이제 아이들일 텐데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만들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나서 그런 아이들의 반응이나 이런 피드백을 어떻게 받는지 혹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그런 좋아하는 점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세대에서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유치원에 들고 갔었어요. 파일럿을 만들어서 들고 가고 무엇보다 지혜한테 보여줬겠죠. 코만들한테 이게 좋으냐? 말도 못하는 애한테. 근데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캐릭터를 선택할 때라든지 안 된 건 아닌데 오늘 다르고 어제 달라요. 애들은. 어저께 분명히 이거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가서 물어보면 딴 거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프로세스의 가장 맹점이 변수 요인이 제일 많은 가운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FGI 같은 거.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아주 맹한 프로세스를 마치 대단한 뭔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돼? 평소에 하는 게 평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고 왜 애들이 저걸 어떨 때 좋아할까? 뭐 까르르 웃는데 CF를 보고도 그렇게 체감적으로 체득한 걸 기획자가 녹여내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를 애들한테 물어봐서 좋아하는 걸 찾는다? 정말 아둔한 일이죠. 그러고 제일 원칙이 있어요. 우리 스튜디오의 원칙은 뭐냐면 평소에는 네 맘대로 하세요. 근데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절대로 벤치마킹 안 하고 닮은 거 나오거든요. 꼭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서 잘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오히려 저 프로젝트 때에 아주 밖에서 못을 쳐서 가두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가장 상식적이고 이 사람의 자라온 그런 히스토리에서 묻어 나오는 그런 판단력과 그런 기회감이 정말 본질적이고 유니크한 걸 찾아내려요. 자꾸 비슷한 거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뎁스 있는 접근을 하게 하는 걸 자꾸 방해를 부리는 거야. 답을 내가 고민하다 뭘 딱 여기 답 있네. 근데 그것보다 더 들어가면 뭔가 답이 더 재밌는 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도 선배로서 오늘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선배들 말 듣지 마세요. 들을 거 없어. 어차피 이렇게 해서 그만 저렇게 그만인데 그냥 지 배짱대로 하다가 해야 뭐 결론이 나도 시원한 거지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네,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년물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시장의 애니메이션이. 근데 이제 만드셨을 때와 비교해서 자제분들도 점점 이렇게 성장할 텐데 그럼 혹시 이제 청소년을 위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을 위한 쪽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제작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만들고 싶을 때 만들 거예요. 그냥 아직은 이제 전체 이제 우리 회사의 그 사이클을 보는데 주로 프리스쿨 기반으로 돼 있는 비즈니스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소위 좀 연구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타겟들을 좀 연구하고 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재밌는 거 하나 기획을 하는데 하여튼 나중에 봐요. 카카오톡에서 서비스가 될 건데 그거는 카카오톡을 애가 쓰나요? 안 쓰잖아요. 근데 글자를 모르고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어른 우리 꼴을 위한 거죠. 가장 초기적인 기획 상황인데 뭐 하여튼 저는 그냥 그야말로 골 때리는 거, 그냥 웃긴 거. 근데
결국 메시지는 사랑이에요. 아주 엽기적인 볼 때이지만 사랑의 말이라는 본질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제가 오늘 술집감인데 우리가 학생들인데 근데 뭐 우리가 뭐 애들도 아니고 근데 뭐 남자들 뭐 이렇게 술 마시는 데 있잖아요. 서빙하는 아저씨가 제가 이제 뭐 가끔 저 욕 잘해요. 어머. 야, 나 지금 황당하더라고. 가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나는 매일 뽀로로처럼 살아야 된다. 알고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진짜로 포르노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건데 내가 즐겁고 싶고 그때 당시에 그 본질에 그냥 빠지고 싶은 거지 뭐 매일 애들 그만 그 정신병자나 되죠.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 만들 거고요. 근데 단지 그런 거는 되게 뽀로로의 꿈인 것 같아요. 뽀로로를 만들고 그럴 당시의 꿈. 벌써 올해가 되니까 뽀로로를 7살 때 봤던 애들이 고1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10년만 지나면 얘들이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세대예요. 저는 되게 웃겼던 게 그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 뭐 이렇게 저 카카오톡의 김범수 다 옛날에 그 멤버들이에요. 그때 이제 있어요. 저보다 한 2, 3년 선배들이시고 먼저 시작해서 어느 날 네이버는 같이 이제 그때 이제 말하자면 UI 같은 그러니까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인터넷 초창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수주해서 삼성 일을 하고 뭐 우리도 그때 당시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랬었는데 어느 날 엔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인터넷 일을 했는데 인터넷은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고 저는 그냥 뭐 잘하면 되지 그런 거였는데 전 그래서 그 엔진이 그게 네이버인데 저랑 많이 이제 뭐 인터넷 다 소프트웨어 한다고 하면 이제 자동차 산업에 시킨다 야 그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게임 회사를 했어요. 뭐 NC, 넥슨 또 한 게임 매일 이제 요즘에 뭐 가끔 뭐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하러 가면 저를 그렇게 약 올려요. 뭐라고 해요? 야, 그거 애니메이션 더더군다나 옛날에 더 그랬죠. 그 돈도 안 되는 걸 오래 하고 있냐, 진짜 안 답답하냐, 뭐 어쩌고 그렇죠. 게임에 비하면 뭐 잽도 안 되죠. 뭐 얼마나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형 게임 형 아들한테 보여줄 거야? 하게 해줄 거야? 거기서 저는 제가 이겼다는 거예요. 뽀로로 너가 뽀로로 보고 자랐는데 애한테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예요. 세대를 이어간다는 거, 그 가치를 지속시킨다는 건 그만큼 정말 좋은 것이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뽀로로. 이제 그 아이들이 애를 낳아서 나의 추억과 아이의 추억이 동일시되는 시점이 생기는 그때. 그러면 내가 뽀로로 티셔츠를 입고 얘를 입혀서 밖에 뽀로로 동산을 가면 나의 추억도 있고 아이의 추억도 있고 이제 고생해서 아이한테 봉사활동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뽀로로를 언제 성공했냐, 언제 얘가 성공할 것 같다, 성공했다 이렇게
느꼈냐면 110개국에 방영이 되고 5천억 돌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때부터 팬레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팬레터가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다 80% 애들이 쓴 거는 개발세발 뽀로로 보고 싶어 그런 거 너무 왜 이빨이 없니 그런 건데 그거 빼놓고 엄마들이 쓴 거예요. 대부분 엄마들이 쓴 거에 8, 90%는 고마워요예요. 고마워요인데 설거지를 편하게 해줄 수 있어서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또 애들이 뽀로로의 행동을 따라하는데 좋은 행동들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근데 제일 무엇보다 더 되게 웃긴 거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이제 옛날에처럼 한국이 테스트 마켓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자체가 글로벌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국에 이민을 부러워했던 세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역이민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애들이 글로벌하게 성공하는 거는 거기 현지에서 취직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취직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해졌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한국말 잘 못하는 2세들이 골드만삭스라든지 도이치뱅크의 CEO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그냥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에서 교육받고 MBA 같은 거에서 영어에 문제가 없는 애들이 CEO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이 중요한 마켓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중요해지거든요. 걔네의 지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엄마들이 옛날에는 한국말 못하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나 하는 거였어요. 정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온 애들은 뻔뻔했는데 요새는 그 바보예요, 바보. 진짜 바보죠. 어디에서 아이덴티티가 없는 바보예요. 더더구나 두 나라의 국적을 이렇게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나라 말을 못한다. 얼마나 부모가 무관심했으면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러 보는 게 강하대요. 근데 그 엄마들한테 무슨 편지가 나냐면 애들이 이게 VHS 테이프를 500번 이렇게 보면 얘가 더 이상 못 보게 되거든요.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보니까 이거 전편을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게 해줘서 고맙다. 또는 정말 슬픈 사연도 있어요. 어떤 호스피스 명동에 시한부 아이를 케어하던 어떤 간호사의 일기, 팬레터, 뽀로로와 관련된 하여튼 주전자의 엉덩이가 빠진 애를 주한 뽀로로, 고마워요. 근데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려는 게 뭐였을까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일로 돈을 벌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죠. 직업의 세 요소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양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 브랜드의 완성은 그 브랜드에게 돈을 내면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딱 느껴졌었어요. 야, 얘를 잘 만들었나 보다. 다른 때는 한 번 지고 날 수도 있다. 한 번 올라갔다가 근데 조금은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해야 되겠지만 무엇 얘기하거나 무서운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뽀로로가 뭐 뚜루루였든지 따라라였든지 아니면은 뭐 보글보글이었든지 아마도 똑같이 그 이름이 잘 지었다고 그 컨텐츠가 성공하는 그랬을 거예요. 네이밍은 정말 결과론적인 얘기 같아요. 물론 쉽게 접근되고 좀 편한 이름이 좋죠. 근데 원래 뽀로로는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든 원래는 뽀로뽀로였어요. 네, 여기 아까 스케치에 보면 12년 된 스케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POR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겹치는 게 싫어서 이렇게 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좀 줄여보자 해서 뽀로로로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좀 의태어이 정어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리 짧은 애가 뽀로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 조그만 애들의 집단 행동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렇게 짓고 났더니 된 거지 어디서 무슨 영감을 얻어서 자고 났더니 산신령님이 오라고 전혀 저는 그런 거에 큰 의미를 안 둬요. 오만 그냥 짜자자. 시간을 거의 풀로 채워주셔서 얘기가 좀 궁금하지만 마지막 한 명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네. 항상 프로세스는 그걸 100점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요. 원래 생각했던 100점에서 몇 점까지 덜 깎이게 하는 게 프로세스죠. 처음 생각이 맞아요. 맞는데 가끔 생각을 해야 돼요. 가끔 올챙이적 생각.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저리 가버렸고 계속 다른 유혹 디자인을 하다 보니 계속 다른 유혹들에 계속 빠져서 주객이 전도가 돼요. 그게 제일 조금 덜 완성되는 거는 나아요. 하지만 원래 의도한 목적과 방향이 바뀐 거는 전혀 스스로도 검사를 못하는 상황이 저는 디자이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한테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물론 그런 절대 신뢰를 갖기 위한 각고의 노력은 해야 돼요. 왜 모 회장은 디자인 경영자라고 크리에이티브 경영자라고 불리지 않고 스티브 잡스를 크리에이티브 경영자라고 불리냐면 단 한 가지의 차이 때문에 아이폰의 최종 모델을 할 때 까만색 있고 하얀색 있고 빨간색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가 좋아라고 물어봐요. 참모들한테 다. 왜냐면 걔는 애플은 묘하게 프로덕트 하나로 승부를 끝내잖아요. 완전히 뭐 애플리케이션도 별로 없고 하나 그냥 참 묘한 회사인데 그런데 다 해서 의견을 듣잖아요. 뭐 저는 하얀이 더 좋다고 해서 저는 예를 들어 칼라를 거죠. 수표 다수 집에 가서 생각하죠. 그리고 결정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데이터나 통계에 의존해서 참고한테 맡긴 결과를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CEO가
너희들의 말은 그렇지만 나는 하향을 해야 된다. 또는 의견이 나도 자기 확신을 감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디자인 쪽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쪽입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주변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뭘 물어보는 제가 근데 뭘 물어보는지 네. 그러니까 자기 확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마취시켜가지고요. 그거를 계속 객관화시키는 일을 자기 안에서 멤버인데 어나운스를 할 때는 반드시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게 그 프로듀서가 그걸 놓치면 배는 정말로 사는 거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걸 안 놓치는 사람, 리더의 조건은 그 원초적인 컨셉을 끝까지 쥐고 가는 사람. 이거를 못하면 리더가 안 됩니다. 어쨌든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저는 오늘 주섬주섬 그냥 사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처음에 애플을 시작을 해서 왠지 스티브 잡스가 좋았나? 어쨌든 모르겠지만 참 근사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좀 느낌이 있는 말이 하나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스스로 판단할 때 당장 때려치고 위대한 일인데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포기한다고 해서 좌절되거나 정지되지 않는 말.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만족, 이게 발전을 가로막는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기에 대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런 느낌이 들면서 살았어요. 잘 못하고. 근데 말하자면 이제 뽀로로 같은 거를 만드는 거는 만드는 거고 또 다른 도전을 할 때 이제 이 일을 저는 후배한테 맡고 다른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가 달아나고 뭐가 내가 무슨 이상해지고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말 들으면서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위대한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비례를 못하고 그냥 꽤 괜찮은 일을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한번 몇 사람 정도 오늘 당장 던져버리고 그리고 진짜로 한번 좀 유치해 보이지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